투자성 목적으로 기다린다. 투자를 반대합니다.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국토부의 서울시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과 대응 방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공급 물량을 8.16 대책 때 국토부에서는 50만 호의 가구 물량들을 이제 공급을 서울시에서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모아주택이라든지 신통계획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50만 호의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오세훈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3만 호 정도를 더 내겠다라고 오늘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주택이라든지 신통계획의 물량을 더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재건축의 안전진단 완화가 이제 지자체한테 이양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국토부보다 더 확장해서 내겠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물량은요, 지금 공급의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가능이라고 했으니까는 예정 물량일 겁니다. 53만 호를 2026년 4년 남았는데 내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자체가 아파트 물량만 하면요, 계획 당시에 28만 1,000호였습니다. 이거보다 2배를 2026년까지 1기 신도시 지금 5개의 1기 신도시보다 2배 많은 아파트 물량을 낸다. 이걸 4년 뒤까지. 이거는 조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물량을 액면가로는 받아들이지 말고요. 이런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신통기획이 저번에 이제 21개가 지정이 되었죠. 몇 개가 지정되었죠? 2021년 이제 21곳이죠. 지정이 되었는데 뭐 창신동, 청파동, 그다음 마장동, 청량리, 명목동 뭐 이런 지역들이 21곳이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신통기획의 재개발이 2차 공모를 8월 29일부터 뭐 이제 10월 27일까지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1차 공모와 같이 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여건이 좋지 않은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아파트로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근데 다만 1차 공모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방송할 때 그때 강남을 비롯해서 뭐 신림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가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 침수에 대한 기준들이 한 개가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차 공모 요건에서 조금 변경된 기준은요, 상습 침수를 겪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이제 기준들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공모의 뭐 기준 선정에서 혼선 주는 것들은 조금 뭐 방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예전에는 서울시에 이런 데가 좋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안 하죠. 왜냐하면 예전보다 투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돈을 뭐 1억이나 2억을 가지신 분이 과거에는 서울에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은 수도권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조건 수도권이 좋다가 아니라 이 서울과 연계가 강력하게 일자리랑 이어지는 노선에서 정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축으로서 예비 신축으로서 변모될 곳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신통기획의 공모가 되기 이전에 내가 집을 산다고 하면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빌라를 파시는 업자한테는 주의사항이 되게 큰 게 있고요. 이제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조금 구축 빌라를 산다고 하면은 내가 산 이후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금 청산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통기획 같은 경우 분명히요. 행정 절차를 단축시켜 가지고 지정한 데까지 시간을 짧게 하죠. 수익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은 미리 지금 2차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9월 달에 예측해서 2차 공모지로 진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침수지 등을 고려하면은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싼 가격으로 리스크를 크게 해서 가는 것보다 2차 공모 이후에 진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진입을 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부여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신통기획들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신통 기획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률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확정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돈을 상대적으로 덜 벌더라도 돈을 잃어버릴 확률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은요, 더더욱 확률적인 투자보다는 확정적인 투자에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뭐 신통 기획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아파트가 그리고 그 아파트 중에서 모든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 일자리 연결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금액이 뭐 적게 들어가는 중에서 신축으로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애 주기상 고령자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시간을 투자하는 재개발이거든요. 신통기획도. 물론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까지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를 크게 단축시키는 게 신통기획이잖아요. 근데 그 지정이 된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유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개발은요,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신통기획이 지정되는 건요, 초기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애 주기상 고령자이고 70이고 80인데 요거를 투자성 목적으로 기다린다. 이거는 저는 투자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를 반드시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통기획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요,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대세 하락장을 맞이하면요, 해제되는 곳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서울시에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공모를 했는데 해제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있는 시절이었긴 하지만은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유타운을 지정한 곳도 공공에서 지정했잖아요. 서울시에 지정했잖아요. 386개의 유타운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의 재개발 193개가 해제가 되어가지고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형이 되어서 방치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 향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일환으로 이런 신통기획이나 모아주택들이 만들어졌지만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세 하락을 맞이할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해달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도 있었습니다. 지금 거꾸로 현금 청산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하락이 정말 대세 하락이 크게 오거나 가격의 폭락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요, 문제는 이때는 현금 청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건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높지만 2차 공모를 예측해서 진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애 주기상 고령자는 시간을 투자하는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은 배제하고 다른 곳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뭐 젊으신 분들, 조금 도전적인 분들, 뭐 그런 분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통기획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기의 상황들로 하락이 도래하는 시점에는 이게 해제가 되는 곳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곳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로 받아들이고 주의해서 진입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